서울을 살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야권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후보 나경원입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낙선했죠. 낙선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이든 자기 반성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 낙선의 이유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분석하신 거 보면 결국 여권의 네거티브가 제일 컸다는 거죠. 그 여권의 네거티브와 여권의 조직적인 정말 저의 낙선 운동인데요. 근데 그런 네거티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겼어야 되는데 왜 졌을까? 결국 그 네거티브가 왜 먹혔을까 보면 결국 국민들과의 내가 그동안 소통의 거리감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도 그것을 내려놓고 더 국민들과 낮은 자세로 소통하게 된 계기도 만들어 주었고, 또 그동안 저한테 여권이 막 씌워놓은 프레임, 그것으로 이제 낙선했다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MB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여권이 일제히 공격하고, 그리고 공중파 방송을 앞세워서 가짜 방송을 하고, 가짜 뉴스 방송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이제 벗어나게 된 것도 있죠. 검찰이 모두 무혐의를 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저 자신으로는 국민들과 시민들과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낙선의 시기를 보냈다는 것. 그 다음에 그래서 저도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거고, 또 한 측면으로는 저에게 씌웠던 프레임들이 지난 총선 때는 가장 극성스러웠다면 그것이 지금 검찰 무혐의로 윤석열의 검찰이 아니라 이성윤의 검찰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윤석열은 징계 정지가 돼서 개입할 수가 없었어요. 이성윤의 검찰이 무혐의를 내줬다는 것, 이런 것이 그때의 저의 모습과 지금의 저의 모습이 다른 객관적 사유와 주관적 사유겠죠.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자리는 고난의 자리예요. 사실은 쉬운 자리가 아니죠.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또 부동산 대란에 놓여 있고, 결국은 위기의 시정인데, 위기의 시정을 이끌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그러니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유부단하거나 좌고우면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본인의 어떤 다른 정치의 뜻이나 이런 것을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결단력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들어왔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에 익숙한 사람. 제가 동작구에서만 토요데이트를 1024회를 했어요. 그만큼 현장에 전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유명한 전문가들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주부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말 섬세한 정책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시장이라는 능력, 시장이라는 자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다는 거죠. 국회를 설득해야 될 문제도 있고, 정부를 설득해야 될 문제도 있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될 문제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가진 사람은 저 나경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서울시장은요, 생활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서울시장이 해야 될 이슈들은. 근데 생활 이슈를 3명 중에서는 제가 제일 잘하지 않겠어요. 이 보면은 제가 토요데이트라는 걸 1000 몇 번 했지? 나 또 잊어버렸다. 1024. 1024. 난 내가 얘기하고 이렇게. 제가 지난 6년간 동작구에서 국회의원 하면서 토요데이트를 1024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계속 정치한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도 정말 현장에
그동안 들었던 경험들을 다 녹여낼 수 있는 사람은 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수고용 근로자 한 120만 명 돼요. 삶이 지금 붕괴돼 있어요, 사실은. 정말 하루 버티기가 힘드시거든요. 이분들 숨통 트여드리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숨트론 공약을 냈습니다. 그래서 뭐 재난지원금 200만 원 주는 게 중요하고 300만 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거는 몇 달치 임대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이들이 그 금년 말까지는 코로나 위기가 계속 될 거 아니에요. 백신 접종이 2월에 시작되든 3월에 시작이 되든 실질적으로 그래서 집단 면역이 생기고 하려면 금년 말까지는 그대로 간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버티시려면 좀 목돈으로 버틸 수 있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6조 기금을 만들고 이것을 서울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 90조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초저리 장기 대출해드리는 겁니다. 1% 이율 3년 거치 5년 상환. 그래서 숨통을 트이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박영선 후보가로 단일화가 되는 분이신데요. 뭐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아니 뭐 같이 정치를 시작했고요. 같이 뭐 각각의 정당에서 첫 여성 원내대표를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박영선 의원님이 저보다 조금 먼저 했다고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라고 썼던데 저는 보수 정당 최초 여성 원내대표라고 쓰고 뭐 각자 열심히 여태까지 정치 활동을 한 사람인데 조금 이제 뭐 하게 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은 뭐 좋은 사람이죠. 근데 뭐 제가 지금 뭐 자꾸 단점을 얘기할 건 아니고 민주당 출신이라는 한계가 있겠죠.